미국에서 온 부모님은 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파도 없고 식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 대신 바닥에 펼쳐진 작은 테이블, 그 위에 정갈이 놓인 밥상. 이거 진짜 밥 먹는 테이블 맞아? 나 무릎 안 좋아서 이런데 못 앉아. 하지만 그날 저녁 두 분은 갈비찜에 정신 팔린 채 쭈그려 앉아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런 따뜻한 식사 처음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부모님이 한국 사위집에 방문했다가 밥상 문화 쇼크를 겪고 그 충격 속에서 정말 따뜻한 무언가를 느끼게 된 감동 사연입니다. 당신의 밥상엔 무엇이 올라 있나요? 오늘도 한국의 특별한 문화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저는 미국 중서부 작은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햄버거, 스파게티, 치킨,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매주 일요일마다 구워주는 스테이크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집에는 늘 크고 넓은 식탁이 중심에 있었고 아버지가 상석에 앉고 가족들이 둘러앉는 게 우리 집만의 전통이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 사실 가장 걱정됐던 건 문화 차이였어요. 말은 통하고 마음도 통했지만 음식과 식사 문화만큼은 내가 적응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 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시차 적응을 마치고 첫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저는 나름 정성껏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그리고 시어머니께 배운 멸치볶음까지. 문제는 그 음식들을 어디에 올리느냐였죠. 한국에선 전통적으로 좌식 식사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엔 식탁 대신 낮은 밥상이 있었고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실에 들어오셔서 밥상을 본 순간 두 분 모두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이게 식탁이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셨어요. 무릎 꿇고 밥을 먹는 거야? 그때 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시선에서 이 풍경을 보게 됐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에 온갖 반찬이 놓여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로 앉아 식사하는 모습이 익숙했던 저와는 달리 두 분께는 완전한 문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은 무척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고 저는 옆에서 쿠션을 내드리며 도와드렸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그대로 서 계셨어요. 허리 괜찮겠냐? 하시며 살짝 몸을 굽혀보시곤 이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릎 꿇고 밥 먹으면 반찬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가 만든 잡채를 맛보시더니 음식은 정말 맛있네. 근데 의자 있었으면 더 맛있을 뻔했다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첫 식사는 조금 어색하게 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이게 가족들끼리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같다. 우리 식탁은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선 다리 닿을 정도로 가깝네.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엔 불편했거든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반찬 들기 불편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게 함께한다는 감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가족이 한 공간에서 무릎을 맞대고 식사를 나눌 때였죠. 식탁은 없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바닥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몇 번 더 해보시더니 집에 돌아가면 우리도 방에 밥상 하나 놓고 먹어볼까?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스테이크를 바닥에서 썰긴 어렵다고 농담도 하셨지만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문화란 다르기 때문에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만의 철학과 따뜻함이 있다는 걸요. 한국의 밥상 문화는 불편함 속에 정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나누는 식사 속엔 배려와 존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식문화 중 하나라는 걸요.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바닥에 앉는 자식 문화에 놀란 것도 잠시,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녁을 함께 먹고 나서 저는 다음날 아침도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전날 저녁에 잘 드셨던 걸 보며 나름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침 식탁에 아니 밥상에 음식을 올리자마자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아침밥이야? 저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따뜻한 미역국에 김, 달걀말이,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까지.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간소하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선 아침부터 거의 만찬급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보통 시리얼,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혹은 베이컨 정도잖아요. 그러니 반찬이 줄지어 나오고 심지어 생선까지 등장한 아침 밥상은 충격 그 자체였던 거죠. 이건 뭐 아침부터 추수감사절이야? 아버지가 웃으면서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게 정말 농담이면서도 진심이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밥상 문화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차리느냐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요. 식사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준비되고 정성을 담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이런 것도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야 해? 이거 다 먹는 거야?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다 먹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다양한 걸 조금씩 맛보는 거야. 그리고 이 한마디가 또 하나의 대화의 시작이 됐어요. 미국의 식사는 보통 메인 요리 중심이에요. 고기든 파스타든 하나를 중심으로 플레이트에 구성되죠. 반면 한국의 식사는 한상 차림이에요. 밥, 국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이 함께 나와요. 그 다양성과 조합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한 반찬 하나 먹고 담백한 나물로 입가심을 하고 다시 매콤한 김치로 맛을 돌리고 마치 입안에서 작은 여행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엔 어머니도 어리둥절하셨어요. 뭐가 메인인지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배운 대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마음에 드는 반찬을 골라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돼. 정해진 순서 같은 거 없어. 그 말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밥상은 처음이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한식 상차림의 묘미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특히 김치에 푹 빠지셨어요. 이건 진짜 중독성 있다. 식욕이 막 돌잖아. 그리고 아버지는 쌈 문화에 감탄하셨어요. 고기 하나 싸먹고 마늘, 쌈장, 깻잎 마치 나만의 요리를 만드는 기분이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점이 있었어요. 한국의 밥상은 나눔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어요. 미국은 보통 개인 접시 문화라서 내 음식은 내 거고 내 음식은 내 거죠. 그런데 한국에선 밥만 개인 것이고 반찬은 다 함께 먹는 거잖아요. 한 접시에 젓가락이 오가고 누가 뭘 먹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는 일종의 대화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부모님도 어느 순간부터 김 좀 더 줄래? 그 된장찌개 다시 먹어도 돼? 라며 편하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기뻤어요. 한국의 정이 밥상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문화가 얼마나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한국 음식에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종종 느껴요.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김치냉장고 사야겠다 하시고 된장국을 집에서 끓여보겠다고 레시피를 달라고 하시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처음엔 이게 밥이야? 라고 놀랐던 분들이 이제는 이 밥상이 그립다라고 말하는 걸 보며 밥상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바로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진짜 힘 아닐까요? 입맛을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놓는. 그때 느꼈죠.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문화라는 걸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정말 서로를 챙긴다.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한국의 밥상에서 저는 그 어떤 문화보다도 사람의 정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접시에 반찬을 하나 집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잖아. 많이 먹어.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다 큰 성인끼리 접시에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 점점 익숙해졌어요. 누군가가 내 밥그릇에 무언가를 얹어주는 것이 애정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를 부모님도 곧바로 체험하게 되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쌈을 싸서 건네드렸을 때 어머니는 정말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이걸 직접 싸서 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정이에요. 말은 안 해도 싸주는 게 마음이에요. 하셨고 어머니는 그걸 받아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참 따뜻하네요. 먹는 건데 먹는 것 이상이에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살며 느낀 건데요. 한국에서는 밥상 위에 단순히 반찬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공간, 바로 그게 한국의 밥상 문화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시아버지께서 항상 고기는 자기 입에 먼저 넣는 법이 없으셨어요. 항상 제 앞접시에 남편 접시에 심지어 부모님 접시에 먼저 고기를 올려놓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본인이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내 입에 먼저 넣었지 누굴 챙긴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묘했어요. 한국 밥상이 그 잠깐의 식사 시간이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게요. 한국에선 식사 시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를 확인하고 정을 표현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누가 젓가락을 먼저 들지, 어떤 반찬을 누구에게 권하는지, 국물은 먼저 누구 그릇에 담는지.
이 모든 게 그냥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심지어 숟가락을 놓는 순간까지도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라는 인사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존중,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런 식사 문화가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같이 밥을 먹는 게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거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밥상 문화가 왜 이토록 가족 중심적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바쁘면 따로 먹기도 하고 심지어 식탁이 아니라 소파 앞에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선 밥 먹자라는 말이 그냥 식사하자는 뜻을 넘어선 함께하자는 뜻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소속감,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문화의 본질이라는 걸 제 외국인 부모님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모님도 말하세요. 한국의 밥상은 마음이 담겨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음식을 문화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 밥상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모이고 나눠질 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밥상 하나에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보기에 낯선 식문화였던 것이 이제는 가장 그립고 따뜻한 기억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 밥상이 가진 진짜 힘이 아닐까요?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요. 처음엔 단지 낯선 식사 방식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밥상 문화가 결국은 사람의 온기와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무릎을 꿇고 앉는 것도 함께 반찬을 돌려 먹는 것도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안엔 배려가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정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문화 차이라는 걸 벽처럼 느낀 적이 많았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밥상 하나가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줬어요. 처음엔 놀라고 다음엔 웃고 나중엔 감동하고 그리고 결국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됐죠.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가까워지는 관계의 시작점이었어요. 이제는 외국에서 부모님과 통화할 때 한식이 그립다, 감자탕 한 번 또 먹고 싶네 하시는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게 돼요. 낯설었던 문화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정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 그게 바로 한국 밥상의 마법이자 힘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믿어요. 음식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결국 사람을 바꾼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익숙했던 밥상이 누군가에겐 문화 충격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감동이 된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우리는 매일 하는 식사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만나고 이해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다가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해외 반응 이야기, 감동 사연, 따뜻한 문화 충돌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